이런 경우에도 사주를 해석을 좀 잘 못합니다. 되게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걸록격이죠, 그죠? 뭐 걸록의 용광격 뭐 이렇게 말할 텐데 걸록격인데 그리고 뭐 관인상생됐으니까 전형적인 이 명예를 추구하는 형, 식상도 없고 뭐 이게 이제 관을 쓰는 전형적인 사주로 보이잖아요. 재관이 뚜렷하고 관인상생됐고 걸록격이고 그럼 정관 쓰는 거는 뭐 누군지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조직생활 잠깐 해봤어요. 나머지는 다 사업을 했어. 그리고 이 정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듯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위법을 반복되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정관을 썼기 때문에 범생이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자기 밥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관을 잘 이용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성장하는 데 더 활용한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왜 그런 특성이 있는가를 잠깐 설명을 보고 가면은 이런 걸 비유할 때 이게 고추인데 지지대가 있죠. 그죠? 근데 지지대를 왜 세워주겠어요? 일단 쓰러지지 않게. 근데 꼬마 때는 안 쓰러지죠, 사실은. 그렇지만 이제 결실을 많이 맺고 등치가 커지면은 바람 한 번에도 그 많은 게 다 쓰러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게 똑바로 커야만 햇빛 일조량이 늘어나겠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자체가 을경합의 모습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. 근데 을경합은 여러 가지 모습이 돼요. 뭐 세정에 갇힌 새도 을경합이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그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만 볼 때는 관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봐보세요. 지금 지지대가 보입니까? 고추 지지대 보여요? 다 압도를 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을 압도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압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.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관을 자기가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. 다른 사람은 뭐 대출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도 뭐 80% 이렇게밖에 안 돼. 자기는 110%까지 받았다.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. 뭐 이런 프라이드가 이제 있는 분인데, 이걸 보면은 이렇게 관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오히려 관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. 그러면은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를 용신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면 이게 지금 묘월에 이 봄비가 여기 봄비가 이렇게 충분하게 내리기 때문에 을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생육 조건이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지대도 있어.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. 뭐가 부족할까요? 그죠? 햇빛이 부족하죠. 이게 명리하는 사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신화가니까 관이 용신이라 이게 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. 상관경관되고 뭐 이게 화가 들어오면 관을 꺾는데 아니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없는 것도 그게 금만 있으니까 이게 햇빛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농부라면은 이게 자연이라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논리예요. 그러니까 명리 이론은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이미 있는 거예요. 이게 자연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오류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을목이 가장 아까 그렇게 무성하게 성장을 한 시기는 여기였어요. 여기.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
이미 이때는 자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기 사업을 차려가지고 정미대운에는 구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냈어요. 이분이. 그렇다고 금이 용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. 지지대는 항상 필요해. 이게 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만약에 이 사람이 금이 없었다. 그러면 똑같은 이런 운이 와도 이 성과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운이 근데 이게 이제 햇빛이 들어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이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. 만약에 이게 수량이 부족했다. 만약에 여기가 뭐 정미가 됐다. 그러면 이런 운에 큰일 나죠. 왜냐하면 다 말랐겠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여러 상황까지 서로 고려해서 우리 그렇게 생육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. 어떤 사람은 이때 쫄망할 수도 있어요. 예. 여기가 이모만 돼도 수량이 부족해요. 이모만 돼도.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잘 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게 말라서 타면은 상관경관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자기가 성장을 하고 아까 관을 갖다가 보이지도 않게 덮어버리는. 그래서 이 사람 수완이 아주 뛰어났어요. 그러면은 금운이 나쁘냐? 또 나쁘지도 않아.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. 금도 쓰는 것 같고 화도 쓰는 것 같고.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많이 위축됐어요. 사업이 안 되지는 않았지만 뭐 현재는 뭐 거의 그 의류 쪽 일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죠. 그렇지만 실제로는 화대운에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,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측면에는 금과 물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, 이게 정말 을목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데, 명리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. 오행의 논리로 생극, 상생상극 같은 논리로만 이 자연을 바라보니까 뭐 자연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을경합은 을이 관을 압도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자기가 이제 훨씬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. 이런 구조가 되면 이건 좀 달라요. 수월의 을목이죠. 수월이면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, 지금 여기 장미, 이 장미가 다 다르잖아요.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건 장미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지만 또 이게 이제 겨울 동백이 되면 또 달라요. 오히려 눈을 맞았을 때 동백의 그 하얀 빛이, 그 처연한 하얀 빛이 훨씬 더 돋보이죠.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는 수월의 을목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외양은 보기가 좋아요. 외양은. 그렇지만 이 을목은 지금 을미기도 하고 이게 생기가 없어.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가을의 장미거든요. 이때의 장미하고 이때 장미하고 뭐가 달라 보여요? 생기가 좀 부족하죠. 그리고 잘 보시면 벌이 달라들질 않아. 이미 이때는 수정이 다 끝났죠. 여기 그 꽃 받침대 밑에는 시방이 이미 이제 열매가 이제 뭐 형성되기 전이에요, 이제.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을 불러오는 그 힘이 없어. 네. 그래서 이게 겉 모양은 꽃인데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
이성한테 크게 어필을 못해요. 외모에 비해서. 그렇고 이런 사람이 의경합의되면은 이거는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경금의 부속밖에 안 돼요. 이게 가을의 금이라 이 금이 또 강한 기질이 있어요. 이게 좀 독해. 가을의 금이기 때문에. 그러나 병화의 햇빛을 받아서 빛나니까 외모는 나이스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워낙 힘이 없는 거죠. 할미꽃에 가깝잖아요. 수월의 을목만 해도 그게 시든꽃인데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성적인 거를 중시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. 예, 그런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연하를 만나면 안 돼요. 이게 연하를 만나기가 쉬운데 연하를 만나면 안 돼. 연하를 만나면 바람을 피워. 왜냐하면 여기가 어떤 그 성적 매력이 떨어져서 그래요. 외모는 좋아도.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인데 남편이 그런 불만을 호소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진중 을목을 찾아서 바람을 많이 피웠던 사실.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부산의 그 고수분이 연하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연상도 있었어요. 근데 이 연상은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경진에 비해서 어떤 성적으로는 좀 능력이 떨어져. 그런데 자기하고는 맞아. 그렇기 때문에. 그리고 거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자주 안방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맞는 것도 있어. 근데 이 사람하고 살면서 이 여자는 자기가 그때 이제 압구정동에서 신혼살림을 할 때인데, 아, 내가 세장에 갇힌 새구나,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야. 이런 거는 세장에 갇힌 새의 속성이 있어요. 이거는. 근데 아까 그거는 무한정 클 수 있는 그런 을목은 세장에 갇힌 새가 아니라 경금을 지지대로 해서 도움닫기를 해서 더 크게 성장을 해서 관을 압도하려는 성향이 있고, 이건 절대 관을 압도하지 못하고 관에 예속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세장이 새로 비유를 해도 돼. 그렇지만 이 사주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 궁합을 논할 수 있는 거지, 지금 원국에 있는 관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의 일간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모르는 채 뭐 여기랑 합을 따지고 여기 합 따지고 하는 거는,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. 그런 걸 궁합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, 원국을 읽지 못하면 사실은 궁합을 제대로 상담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의 이치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, 앞으로 이제 자연명리를 더 공부를 하시면 거기에는 이제 훨씬 더 심도 있는 자연과학과 자연 생태학적인 그런 논리로 이제 하나하나 명리를 해석하는데, 거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기존의 명리를 해석할 수 없었던, 한계가 있었던 또는 오류가 있었던 그러한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